전주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30명이 연쇄 감염되는 등 전북에서 이틀간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0대 중고생들이 휴지를 가져다 달라며 20대 성인 남성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직 의원이 구속기간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범죄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공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에서는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틀 만에 30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하루에만 같은 반 학생 3명이 확진돼 접촉자 검사를 진행했더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유치원과 중학교, 다른 초등학교, 학원과 가족까지 모두 30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을 다님으로 해서 그 학원 내에서의 다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이 초등학교 학생의 가족들 중에 여중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교는 물론 바로 옆 중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 600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된 뒤 같은 반에서 추가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 모 고등학교의 학생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이 이어지면서 이틀 동안 전북에선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밀집도가 높다 보니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학습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직 완전히 성숙한 성인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드 코로나에 따라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20대 남성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무서운 10대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새벽에 공원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휴지가 없다는 글을 채팅앱에 올려 피해 남성을 유인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 도로. 20대 남성이 뛰어가고 남자 고교생 3명이 뒤쫓습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공원에서부터 이들을 피해 달아나던 길인 20대 남성. 결국 붙들려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앞서 여중생 1명과 남고생 7명은 채팅앱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원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휴지가 없다며 가져다 주면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본 피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서자 남성을 약 1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눈, 코 있는 데가 멍이 시퍼렇게 들고 눈, 코뼈 있는 쪽에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당장에 병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해 보였어요. 피의자들은 남성을 이 렌터카에 태워 2시간가량 강제로 끌고 다녔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이들은 전주에서 60km 떨어진 군산을 오가며 남성에게서 2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남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으로 신용정보 조회하고 대출을 계속 받으려고 시도를 하고 경찰은 10대 남녀 중고생 8명을 강도 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범행 여부와 함께 렌터카를 빌린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직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구속기간 성찰하고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자신의 혐의는 여전히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일부 횡령 혐의는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500억 원대 배임과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 열린 재판에 나온 겁니다. 이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그 국민들과 전주 시민, 이스타 가족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점을 알고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 의혹, 배임과 횡령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 회사 경영 과정에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반면 재판에서 나온 증언은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이 의원의 형이 횡령 등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의원의 형수가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를 쓰도록 하고 급여도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지시였다는 겁니다. 최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으로 앞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었던 조카 역시 본인 재판에서 사건의 정점에 이 의원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신문과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의원의 신청이 없었지만 재판부는 주거지를 전주로 하는 조건 등을 달아 직권 보석을 결정했고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최대인 김제용지 축산단지는 새만금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전북혁신도시의 악취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정부가 이곳도 익산 왕궁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축사를 사들인 뒤 정비합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1960년대 한센인 이주 정책으로 조성된 김제용지 축산단지입니다. 53개 축산 농가가 돼지와 소 등 67만 3천 마리의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축산 분뇨가 400여 톤에 이릅니다. 사육 환경이 열악한 데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축산 폐수는 만경강을 거쳐 새만금호로 흘러듭니다. 이곳 김제용지의 3개 마을에 걸쳐 있는 축산단지 117만 제곱미터가 익산 왕궁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481억 원을 들여 돼지와 소 축사를 사들인 뒤 나무를 심어 생태를 복원합니다. 새만금으로 직접 유입되는 축산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어서 새만금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인근 혁신도시 악취 저감 등으로 문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축산 농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지난 2011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 왕궁도 축사 매입에만 10년이 걸려 내후년에나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가정만 가지고는 살죠. 근데 나이 먹고 힘도 붙이고 씨에서 자꾸 못 키우게 하니까. 근데 또 할 게 없어요. 또 이거 안 하면.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의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내항에 배를 대고 조업하는 어민들이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항 바닥에 쌓인 토사로 수심이 낮아져 배를 띄우기 힘들어진 탓에 조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동백대교에서 금강 하구뚝까지 이어지는 군산 내항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지만 개펄은 물에 잠길 기미가 없습니다. 조업을 나가야 하는 수십여 척의 어선은 개펄에 갇혀 꼼짝 못합니다. 내항 바닥에 토사가 쌓여 어선을 띄울 수 있는 수심이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어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개펄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만조 전후로 1시간가량, 하루 통틀어 고작 2-3시간만 조업이 가능한 셈입니다. 어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만조 때 아래 위로 1시간씩 이게 하루 2시간 정도밖에 출항을 못해요. 입출항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조업을 못 한다고 봐야죠. 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쌓인 토사를 걷어내는 준설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돈백대교 아래로 설정된 준설 경계를 금강 하구뚝까지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는 막대한 예산과 환경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준설도 처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게 재활용을 해서 매립지로 가면 좋은데 잘못 자칫 폐기물로 분류가 되면은 처리 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현재 군산 내항을 무대로 조업하는 어선은 모두 200여 척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이송하던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 일부가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바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직원이 지난 3월부터 예산관리통장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총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결제와 감사체계에 문제를 드러낸 거라며 전북교육청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에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선작은 확장 가능한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근대 건축의 상징성을 선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은 내년 10월 착공돼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가을 관광지인 정읍 내장산의 단풍이 오는 7일부터 12일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에는 11가지의 단풍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수령이 290년으로 추정되는 금선계곡의 단풍나무는 지난 7월 단풍나무 가운데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내장산 4호 주차장에서 원령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24살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22살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생태 문명 토론회가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기후 위기는 인류 멸종으로 이어질 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코로나19 극복은 과거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일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상생과 순환의 생태 문명 가치를 존중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창원 LG를 상대로 1점 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KCC는 어제 전주 홈경기에서 종료 2초 전 김지원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LG를 86대 85로 물리쳤습니다. 2연패에서 벗어난 KCC는 공동 5위에서 단독 5위가 됐습니다. 오늘 개원 123주년 기념식을 연 전주예수병원이 환자들을 위해 암센터를 증축하고 음압병실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승 병원장은 기존 4층이던 암센터를 6층으로 증축하고 음압병실 4개를 새로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